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수능 시험을 치르고 난 이후에 특별 대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AI 시대 수능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입니다. 오프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진로파파입니다. 어제는 대한민국에서 또 하나의 국민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전국이 조용했고 학교는 마치 전쟁터처럼 굳어 있었고 학생들은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올해 그 현장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 수능종사위원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4시 30분에 집을 나섰고 5시 30분에 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간단히 소고기 죽으로 때우고 6시 10분부터 교문 근무를 시작해 저녁 6시 10분까지 약 14시간 동안 수능의 현실을 그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느끼고 왔습니다. 오늘 이 방송은 제가 본 그 현장의 진실 그리고 AI 시대의 수능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았습니다. 제1부 수능 현장에서 마주한 교육의 민낯들.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광남구에서 수험생에게 수험표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벌어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관련 기사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면서 전국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히 수험표가 아니라 절차적 권한, 학교 현장의 과도한 규제, 수험생이 시험장에 들어서기 직전 겪게 되는 심리적 압박, 이런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동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 하나에서도 과연 우리의 수능 환경은 학생을 위한 체계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수능이라는 제도가 얼마나 비인도적 규정 위에 세워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또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건수가 27건 발생했다고 합니다. 종료령이 울린 뒤 연필을 놓지 않았다고 부정행위자가 되고 시계를 꺼내본 학생은 규정 위반자가 되며 감독관은 실수 한 번에 관리 소홀자, 특별히 학교 관리자는 감독 부실 책임자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 하루 동안 모두가 잠재적 범죄자처럼 대우를 받는 구조, 그게 바로 수능의 현실입니다. 교육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배움의 감동보다 두려움의 긴장이 더 많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깊이 느꼈습니다. 이게 바람직한 교육인가? 이건 통제 아닌가? 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이분은 수능은 이미 전국적 착각이다. 지금의 입시 구조에서는 수시는 80%, 정시는 20%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수능을 보는 이유는 정시 때문이 아니라 수시의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수능은 이미 대학 입시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수시를 돕기 위한 형식적 통과 의례입니다. 전국이 동시에 치르는 들러리 시험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득점은 대부분 기숙형 재수학원에서 몇 년간 훈련받은 재수생들에게 집중됩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부여된 시험일까요?
평등한 기회일까요? 냉정하게 말해 아닙니다. 수능은 이미 AI 시대에는 철지난 잔치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피할 수 없습니다. AI가 글을 쓰고 음악을 만들고 코드를 짜는 시대에 우린 왜 여전히 하루짜리 시험에 인생을 걸고 있는가? 저는 수년간 진로교육을 연구해온 전문가로서 확신합니다. 이제 수능은 두 갈래로 나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수시용 수능이 필요합니다. 수시용 수능은 자격고사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학이 요구하는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굳이 1년에 딱 하루 전국의 모든 학생이 동시에 모여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토플처럼 언제든지 응시 가능한 문제은행식 온라인 상시 시험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방식이면 학생 부담 감소, 학부모의 경제적, 심리적 스트레스 감소, 학교의 행정 부담 대폭 완화, 지역계층 격차 완화, 공정성 유지 가능, 현재 방식보다 훨씬 합리적이고 인간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정시용 수능입니다. 선택적 시험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시를 다 떨어지고 더 이상 지원의 기회를 상실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정시용 수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을 축소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8대 2를 보면 정시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은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또 정말 실력으로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그 학생들만 응시하는 순수 실력 중심의 축소형 수능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동원식 시험이 아니라 진짜 실력주의 시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모든 학생의 시간을 빼앗을 필요는 없죠. 수능 개혁은 단순한 제도 변경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관점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다음은 진로파파가 예상하는 각 집단의 반응입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속이 시원하다. 드디어 현실을 말해줬다. AI 시대 상시평가가 필요하지.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바뀌면 혼란스러워. 그래도 수능이 제일 공정한데 라는 불안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사들의 입장은 어떤 반응이 예상될까요? 현장의 고통을 정확히 짚었다. 교육 본질 회복의 시작이다. 라는 긍정의 답변도 있겠지만 반면에 혼란만 키울 수 있다. 정량평가가 사라지면 교사평가 신뢰도가 낮아진다. 이제 학부모님의 입장을 예상해 보겠습니다. 아이의 심리적 안전이 먼저다. AI 시대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에 적극 공감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 아이가 준비 중인 수능인데 불안하다. 상위권에게 불리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및 교육부 측에 예상되는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 측면에서는 미래지향적 제안이라고 말할 것이고 이제 정책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라고 당길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부정적 측면에서는 너무 급진적이다. 시민 불안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할 것이며 대학의 입장은 어떨까요? 자격고사와는 행정 효율성을 높인다라고 당길 것이고 학종 중심의 강화가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반응에 반하여 또 부정적인 측면에는 변별력이 약해질 것이다. 정시 감소로 지원자 수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은 어떨까요? 수능의 폭력성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철학이 필요하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지만 반면에 공정성이 무너질까 걱정이다, 현실적이지 않다는 반응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가 조금씩 불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지금의 수능 체제가 누구에게도 완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AI가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시대, 우리는 여전히 틀리면 안 된다는 공포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육은 두려움을 학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돕는 일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시험은 학생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수능은 이제 AI 시대의 교육 철학을 담기에는 너무 낡았습니다. 어제 새벽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짙은 도로를 달리며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 많은 사람이 이 새벽 이렇게 고단해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두려움의 교육을 넘어 성장 중심의 미래 교육으로 가야 합니다. 수능 개혁은 제도 충돌이 아닙니다. 교육 철학의 대전환입니다. 공정에서 진정한 공정으로, 통제에서 자유로, 경쟁에서 성장으로. 저는 진로파파입니다. 오늘도 교육의 본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